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200여 명의 대규모 방북단. 이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인물마다 선정 배경도 다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가수 지코 에일리 씨도 함께 하고요. 예. 스포츠계 인사 쪽에 좀 눈길이 많이 가는데요. 네. 차범근 감독이 갑니다. 예. 차범근 감독은 2034년에 남북 월드컵 공동 개최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면 관련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정화 감독 하면 91년도에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희 선수하고 그 단일팀을 이뤄서 맞습니다. 1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정화 감독도 이번에 가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평창 올림픽에 또 단일팀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장이었던 박종화 선수도 이번에 함께하게 됩니다. 예. 특히 현정화 감독의 경우에는요, 과거 남북 단일팀으로 뛰어서 북한에서도 유명 인사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남북 최초의 단일팀 감동의 금메달을 선사했었는데요. 세계 최강 중국을 넘었었죠. 당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식에서 2대1로 이긴 코리아팀은 이어서 현정화 선수가 두 번째 단식 경기에서 중국의 가오준 선수를 2대0으로 내리 이겼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한상의 콤비로 불리우는 현정화, 이분희주는 중국의 덩야핑 가오준조를 맞아 첫 세트에서 21대 16으로 이겼으나 21대 19로 유순복 선수가 이김으로써 코리아팀이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한 이 감격은 민족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영상만 봐도 그때 예. 당시의 감동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영화로도 나왔었죠. 맞습니다. 코리아. 예, 코리아. 예, 그런데 이 영화보다 더 영화적인 현실의 장면이 더. 현정화 감독은 저 때에도 애띄었지만 지금도 그 모습 거의 그대로예요. 살이 네. 전혀 안 쪘어요. 예.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 리분이 당시 선수, 지금은 감독이죠. 내려와서 이 극적인 조우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 그때 안 됐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거니까 리분이 감독을 만나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때 그 자매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유순복 선수가 당시에 첫 승을 거두면서 맞습니다. 당시 세계 랭킹 1위가 덩야핑인데 예, 키 자그마한 선수요. 중국 예. 선수가 별명이 그때 탁구 마녀였습니다. 탁구 맞습니다. 마녀. 예. 저때 중국은 9연패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저지를 했는데 네. 정말 5게임 중에 먼저 3승을 하는 팀이 이기는 건데 우리가 또 이 사실 복식은 이긴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예. 역전패 당했습니다. 예. 단식에서 3승을 거두면서 우리가 극적인 우승을 했죠. 근데 저런 모습을 지금 한번 우리가 다시 보고 싶어서 스포츠 교류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보죠. 예. 네. 1991년도 지바 세계 선수권 대회, 제가 홍 기자한테 91년도 기억 안 나지 그랬더니 그때 네.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를 해서 어쩌면 기억은 안 됐습니까? 납니다. 예, 태어났으니까 기억은 안 날 것 같은데 27년 전 22살이었습니다. 현정화 선수.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현정화 선수가 주먹을 꼭 쥐고 현정화 화이팅! 맞아요. 계속 서브를 넣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생생한데 이 북한과는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마음 놓고 싸우기도 힘들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남북 단일팀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요. 잠시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 단일팀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왜냐면 남북이 시합을 하는 게 되게 저희한테는 스트레스고 준결승 정도 되면 남북이 항상 경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중국이랑 붙기 전에 북한이랑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기력을 다 세진하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 이제 북한 네, 당시 리브니 선수와 호흡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자, 두 사람 저번엔 만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만약에 만나면 25년 만입니다. 예. 이게 91년도에 남북 단일팀에서 경기를 하고 네. 93년도에 이제 세계 선수권에서 만나서 경기를 치렀어요. 경기를. 그때는 이제 상대방으로 경기를 치르고 예.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91년도 당시는 이제 현정화 지금 현재 감독이 회상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북한 선수 방에 가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답니다. 예. 이게 원래 그 당시에 뭐 사실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게 남북 간의
단일팀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서로 몰래 방에 갔었대요. 몰래 가서 방에 가서 만나고 얘기를 하고 예. 야, 남측에서는 좀 월급은 얼마나 월급 받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예. 그런 얘기들을 했던 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면서 네. 현정화 감독이 이번에 이제 북한에 가서 만약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예. 그 당시에 이분희 선수를 만나면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왠지 안을 때 눈물이 좀 핑 돌지 않을까 뭐 그럼요. 그런 생각도 저도 날 드는데 자, 이 9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넘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리장성을. 저때 대단했었습니다. 자, 공연에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힙합 가수인 래퍼 지코 참석. 조금은 예상이 네네. 안 됐고 사실은 래퍼인데요. 파격적이다. 예. 래퍼로는 최초의 북한 방문이라 예. 힙합 전사가 북한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그러게요. 네티즌들 사이에는 예. 궁금해하는 게 많아요. 속사포 랩을 알아들을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근데 사실은 지난번 이 평양 공연 우리 뮤지션들이 갔을 때 네. 파격이 누구였냐면 레드벨벳이었죠. 레드벨벳 빨간 맛을.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약간은 생뚱맞지만 뭐 열심히 경청하는 이제 평양 시민들을 봤을 때 지코가 바람을 일으킬 것 같은데 지코의 노래 중에 아이유랑 같이 부른 게 있어요. 소울메이트. 예. 예. 전 요거 부를 것 같고요. 에일리가 갑니다. 맞습니다. 정말 폭발적인 가창력의 에일리. 에일리는 국적이 미국이에요. 예. 에일리 씨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이 그대도 나와 같은가요? 이런 노래 부를 것 같은데 에일리 씨가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 있죠. 윤복희 씨 노래. 예. 이걸 어린이 합창단하고 기가 막히게 불렀거든요. 내가 만약 이거 예, 말씀하시는 그거를. 거죠? 예. 그 평에서 한번 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렇네요. 드는데 작곡가 김영석 씨가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리랑 이런 이제 또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하는데 김영석 씨는 문 대통령하고 인연이 많아요. 예. 지금 이번 정부의 대통령 의전곡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예. 그거의 작곡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새로운 남북 통일 기원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작곡가 김영석 씨는 지난 판문점 회담 때 감동의 피날레 곡을 작곡한 맞아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김영석 씨는 실향민 가족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북 평화에 대한 열망도 남다릅니다. 과거 했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이제 어머님 그 외가 쪽이 실향민이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산가족 찾기 이렇게 TV에서 하면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아요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 대통령님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 화면을 보고 되게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아 실제 진짜 손을 저렇게 잡을 수 있는 그림, 있는 모습이 내가 내 노래와 함께 보고 있구나라는 제가 작곡가라는 게 정말 다행이구나. 통일이 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남북 통일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하는 데서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찐한 감동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방북에는요. 정말 일반인 중3 여학생과 대학생도 포함돼서 맞아요. 눈길을 끌고 있네요. 네.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서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뭐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뮤지션도 가고 재계 총수도 가고 다 필요한데 미래 세대가 간다는 게 좀 특이점이에요. 예. 16살 중학생 김규현 양 누구냐면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 말이죠. 8월에 두 차례 있었죠. 네. 북측의 큰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던 여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대목이 좀 눈물을 자아냈는데 예. 이번에 큰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촌들을 처음 만나면 뭐 하고 싶으냐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텐데 예. 아마 이산가족들 눈물 많이 흘리실 것 같고요. 또 대학생 이에스더 양이 가는데 통일부의 대학생 기자단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고 해요. 아마 이 미래 세대가 평양을 다녀와서 이번에 이제 이 정상회담도 보고 앞으로 많은 그 감동을 또 이제 미래 성과로 만들어주지 않겠는가. 미래 세대에게 좀 희망을 또 걸어봅니다. 그렇네요. 자, 중학교가 사실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걱정을 했는데 네. 홍 기자 딱 얘기는 오히려 자기 소개서에 쓸 수 있고 더 네.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평생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 경험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커님은 예. 학력고사 세대라고 학력고사 그러고요. 세대랑 역시 요즘에 요즘에 이런 게 더 학종평. 중요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